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월 9일 일요일입니다. 날씨가 이전이 춥습니다. 한 3, 4일은 더 강추위가 몰아칠 것 같으니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힘 하고 가겠습니다. 오전 10시에 녹화하는 내용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요새 일주일마다 한 번씩 일요일 날 라이브 방송을 하죠. 얼마나 답답하면 라이브 방송을 하겠는가 하는 건데요. 오늘 저녁 7시 라이브 방송은 윤상현 의원이 나옵니다. 윤상현 의원. 지금 탄핵 반대 시위에 선두에 선 윤상현 의원이 나오니 7시 라이브 방송을 한번 보십시오. 재미있는 일합이 겨루실 겁니다. 그까지만 말씀드리고 안철수 지지자들은 오늘 7시에 방송되는 안철수 대 윤상현의 라이브 방송을 보십시오. 다음 라이브 방송도 대충 출연자를 지금 짜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안철수의 가치인데 계속해서 고고TV가 말씀드리지만은 안철수 외에 누가 나가도 이재명한테 져요. 그거를 오늘 조선일보에서 잠룡열전이라고 안철수 대선 후보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동안 말씀드렸어요. 아니 조선일보, 중앙일보 저런 놈들은 이상한 놈들만 잠룡열전으로 갖다 붙이고 왜 안철수는 빼는가. 그런데 안철수 꼬바리로 이제 보수 6인 있죠. 김문수,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이, 동훈이, 유승민이, 그 다음에 안철수 6명이 지금 우리는 게는 안 되고요. 6명이 있는데 맨 꼬바리로 6번째로 안철수의 대선 경선 통과 가능성을 언급하는데요. 거기서 대해서 좀 평론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아침 페이스북에서 안철수가 또 한 번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트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얼과 을의 싸움, 을과 병의 싸움이 됐고 이것을 여야 정치권이 해결해야 한다 하고 페이스북을 내는데요. 이걸 보면은 뭡니까? 김문수를 직격한 거예요. 김문수를 직격한 건데 이 김문수가 지금 보수 경선을 통과하리라고 보는 보수 지지자들은 없고 또 김문수가 대선에 나가면은 한 7대3 정도로 이재명이가 이길걸요. 그런데 이게 MBC 기상캐스트 그리고 여성이라는 것 때문에 휘발성이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안철수가 1월 30일 날 아마 이거 페이스북을 처음 올렸는데 그 뒤로 대선 주자들 유승민이 따라붙고 오성은 언급했는지 모르겠고 김문수도 언급하고 그리고 권영세, 권성동이도 따라붙어서 이거를 MBC 오요안나 사태를 갖다가 청문회까지 요구하고 있죠. 이건 청문회감이 아닙니다. 청문회감은 될 수도 없고 또 이게 정치적인 공방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보수가 망하는 겁니다. 민주당 애들도 만약에 좌파 진영의 어느 누군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운명을 달리하면 그걸 청문회를 요구하겠습니까? 그런데 나경원 같은 경우도 아이고 왜 뉴진스 한이는 청문회에 부르더니 오요안나 죽음에 대해서는 MBC를 왜 청문회를 안 부르느냐 그러는데 뉴진스 한이하고 오요안나란 이 여성이 현격한 차이가 나죠. 뉴진스 한이는 세계적인 인물이고 그죠? 현재 여성 걸그룹을 주도하는 K-팝 걸그룹이고 또 대중의 관심도 많고 근데 오요안나는 운명을 달리함으로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파괴나 그런 게 한이하고는 다르죠. 그런데 나경원이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러니 국힘에서 민주당과 MBC 좌파를 공격하기 위해서 계속 정치적 공방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다룰 일이 아닙니다. 안철수만이 진정성이 있었죠. 여성의 죽음, 약자의 죽음, 프리랜서, 비정규직의 죽음, 이건 대단한 사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2030이 극우화되고 있다 그러는데 그거는 거짓말이고 그들의 문제가 봐서 여성과 남성의 갈라치기 준석이라는 놈, 그 다음에 비정규직, 또 노동의 이중구조 때문에 일어나는 남성의 극우화가 어느 정도 있어요.
현상을 파악하고 진짜 사회를 변혁시켜야 한다는 안철수의 울림에 대해서 국힘놈들은 그냥 정쟁으로 몰고 가고 있고, 또 저기 민주당 놈들은 MBC는 지네 나팔수니까 그냥 침묵하고 있으니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그런데 안철수 페이스북 읽어보세요. 붙여드릴까요? 붙여드릴게요, 옆에. 여기서 안철수가 직격을 한 것은 뭐냐면은 김문수라는 애가 쥐도 모르게 대권주자 1위가 되니까 이걸 또 끼어들었다는 거죠. 현직 고용노동부 장관이니까. 고용노동부 장관이면 당연히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MBC 좌파에 대한 공격으로 김문수가 끼어들었는데 허당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정치에 불신을 가져오는 겁니다. 고용노동부 김문수가 직권조사를 명령했는데 직권조사가 되질 않아요. 그거 그냥 대문짝마에 김문수 띄우게 보수가 막 띄우더니 이게 뭐예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 그래요. 김문수가 몰랐을까요? 근데 이놈 톡 치려고 나 대통령 까매야 그러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 안철수가 그걸 직격한 겁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나중에 김문수가 그랬지만은 직장 내 괴롭힘은 5인 이상의 사업자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고 프리랜서 고오야한 날씨의 근로자로 인정할지는 검토해 보아야 된다고 고용노동부에서 입장을 발표하죠. 이 나쁜 놈들입니다. 사람의 죽음을 갖다 김문수 같은 늙은이가 대선 과정에서 또 올라타는 거 보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안철수가 직격한 거예요. 김문수 너 정신 차려. MBC 너 사과해. 지금 오요한당의 가족들은 민형사 소송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MBC가 사과하고 진상조사만 해라. 그리고 진상조사를 외부로 돌려라. 그거를 안철수가 말한 겁니다. 안철수만이 진실한 정치인입니다. 이게 심각해요. 지금 사회가 이렇게 갈등 구조로 계속 치닫고 있는 거. 요번 대선이 누가 이기든 안철수를 제외하고 누가 이기든 사회는 통합 안 되고 전쟁에 들어갑니다. 저는 그것을 제일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철수를 지지하는 겁니다. 본론 들어갑니다. 지금 보면은 그 잠룡열전이라고 조선비즈니스는 조선일보와 같은 괴를 갖다가 필하는 언론입니다. 제가 그동안 몇 번 말씀드렸어요. 왜 조선과 중앙은 안철수를 밟고 엉뚱한 놈들만 띄우느냐. 그들이 나가면은 다 대선에 필패할 텐데 조선일보가 보수를 한 번 더 망하게 하고 조선일보가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고 윤석열을 또 망하게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잠룡열전을 보면은 중앙일보는 아직까지도 안철수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해. 잠룡열전에 대해서 보면은 첫 번째가 사과하면 괴멸, 김문수 신드롬 도파부기. 두 번째가 사수, 홍준표의 라스트 댄서, 친윤계와 연대할까? 또 세 번째가 민주당 애들 빼고 세 번째가 탄핵은 찬성, 구속은 반대하는 오세훈, 빅텐트 만들 능력이 인정받을까? 없어. 또 네 번째가 뼛속까지 개혁보수 유승민의 7.8기 세력화 가능할까? 없어. 제가 개인적으로 듣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세력화 전혀 안 돼요. 윤석민은. 그 다음에 하나, 셋, 넷. 다섯 번째, 재기 노리는 한동훈. 기회는 과연 올까? 경선 기회는 와요. 얘가 지금 계속 그냥 혼자 발정을 하고 있죠. 자유를 하고 있죠. 절대 대선 통과하면은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띄우는 게 짧은 보수 정당의 경력. 안철수에게 덕일까? 독일까? 이거는 무조건 덕이에요. 덕인데, 안철수를 맨 꼬레비로 지금 띄웠다는 거예요. 조선일보가 순서를 정해준 거예요. 응? 홍준표의 라스트 댄서 쳐봐. 자, 옆에 보시고. 그러면은 이 문제가 말입니다.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안철수는 서울대학원 융합대학원장이었죠. 이공계, 과학과 인문학이 결합돼야 된다는 거죠. 인문학적인 상상력으로 과학을 발전시키겠다는 겁니다. 그게 나오는 게 AI예요. 그게 나오는 게 AI고 지금 신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안철수는 그걸 말했어요. 이 시대에 가장 적합한 대통령감입니다. 그거를 보수해서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좌파 진보 애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애들은 유승민이 아니라 안철수입니다.
조선일보 기자가 장명열진 쓰면서 그거를 말을 해요. 말을 하면서 김문수, 오세훈, 홍준표, 특히 오세훈을 띄우고 있죠. 그러니까 망조의 길로 들였어요. 자, 짧은 보수 정당의 경력, 안철수에게 덕일까 독일까? 덕이다. 응? 이게 칭찬을 하려면 칭찬을 하고 비판을 하려면 비판을 하는데, 응? 이 조선일보가 지들도 알죠. 김문수, 오세훈, 홍준표, 한동훈으로는 절대 이재명을 이길 수 없다. 좌파 진보를 이길 수 없다. 왜? 계엄의 원죄고 윤석열이 3년 동안 국가를 파괴한 그 실정적인 정책 때문에 지들도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언론이 정신을 못 차리고 언론이 대중에 편성되면은 그건 언론이 아닙니다. 옐로우 페이퍼죠. 동전의 양면 같은 넓은 스펙트럼. 아니 넓은 스펙트럼이 왜 동전의 양면입니까? 아니 국힘 꼴통들도 권영세, 권성동이도 중도로 가야 한다. 스펙트럼을 넓혀야 한다. 보수의 가치가 있을 때까지 스펙트럼을 넓히자 그랬어요. 고고TV가 6년 동안 방송하는 것도 보수의 스펙트럼을 넓혀야지 재집권도 가능하고 보수의 안정화를 원했죠. 말씀드렸죠. 어떻게 동전의 양면입니까? 넓은 스펙트럼이. 그 다음에 하여튼 작은 이놈의 새끼들이 씹는 거 보면 안철수를 개헌 이슈 띄우며 대수권 주자 면모를 주도하고 있다. 아니 개헌 이슈 이것도 고고TV가 내마가 못 말씀드리고 개헌 이슈가 안철수가 잘 터뜨렸다니까? 개헌하겠습니까? 그 오세훈이가 뭐 10일인가 13일이 뭐 개헌 토론회 한다는데 그건 가짜예요. 가짜. 그럼 관성적으로 말이죠. 공학적으로 대중에 올라타는 놈이 아무 속알갱이가 없어요. 그 다음에 보수층 비토, 당내 세력 무가 한계다. 아니 말씀드렸잖아요. 보수층의 비토, 그거는 맞아요. 근데 당내 세력이 없다. 아니 누구도 당내 세력이 없어요 지금. 그러면서 안철수가 보수 내에 진입한 거 쉽게 말해서 좌파 진보 민주당에서 중도 정당을 차리고 보수로 결국 홀로 들어온 걸 갖다가 폄하하죠. 야 이놈 새끼들아 그러면 안철수가 윤석열 단일화를 줄 너희가 반대했어야 새끼야. 그때 홀락 받아먹고 조선일보 너희가 지금 와가지고 보수 내에 세력이 없다? 천만에요. 두고 보세요. 안철수가 지금 많은 사람을 접촉을 하고 있어요. 자, 윤석열이가 1차 탄핵 소추안에서 덩그러네 말이지. 안철수 혼자 남아있는 사진이 안철수의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CNN에서도 헤드라인으로 일면에 올려버리고 BBC와도 인터뷰를 했다. 이거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솔직히. 지금 김상욱 같은 경우가 한동훈 걔들이 이때 윤석열 탄핵 소추안 한 명도 안 들어왔어요. 안철수가 주도하고 김상욱이라는 분이 들어가가지고 투표는 참여하는데 찬성은 못해요 하면서 지금 말이죠. 별치랄 연병을 하죠. 한동훈 망난들기 위해서. 그런 놈들이 쓰레기입니다. 이념이 없고. 그놈은 자꾸 보수의 가치, 민주주의 이념하는. 그놈은 이념 없어요. 한동훈 걔도. 그리고 현재 국힘 내부도 이념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 한 장의 사진을 보면은 외신에서는 의미 있었지만은 당내에서는 덩그러니 혼자 있는 사진을 보고 당내의 그 입지를 말해준다. 무슨 입지? 이거를 원하는 거예요. 전체 국민은 지금. 또 얘네는 어디 비판부터 하고 있어요. 비판. 이 상놈의 새끼들 조선일보가. 인수위 시절부터 윤석열하고 삐거덕거려. 그 윤석열이 바보란 게 증명이 됐잖아. 기괴한 놈이. 안철수 말하는 거 안철수가 국가 미래 정책을 1100개나 냈는데 한 개도 안 하고 지 맘대로 하다가 결국 계엄 일으키고 깜빵 갔잖아 이 자식들아. 어떻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니? 응? 인수위 시절부터 윤석열과 삐거덕거렸고 대통령과 멀어지고 친윤계와도 거리가 생겼다. 아니 대통령이라는 놈이 나라를 망치고 친윤계가 지네 마음대로 가서 나라 망했는데 안철수 칭찬해야지 이 자식들아. 응? 그리고 딱히 비윤계에서도 이렇다 할 만한 90점 역할을 한 것도 아니었다. 자기 사람을 만들지 못한다는 약점도 유난히 도드라졌다. 아니 그래 자기 사람 문제는 그래 오세훈은 당내에 있어? 홍준표는 있어? 홍준표는 진짜 독고다. 배현재 마저 떠났잖아. 그 다음에 유승민은 당내에 있어? 하나도 없어. 현직 의원들 내가 알기로 내가 파악하고 있지만 지금. 근데 안철수 혼자 뭐 어쩌라고. 한심한 놈들.
안철수는 우리 정치사에서 독특한 위치에 있다. 2011년, 12년 안철수 현상이라는 신동을 일으켰는데 출발은 민주진보진영에서 중도 성향의 국민의당과 바른미래당을 거쳐서 보수 성향의 국힘에 발을 대고 있다. 이게 장점이에요. 이걸 장점을 약점으로 지금 조선일보는 말하는 거예요. 아니 윤석열이라는 놈은 좌파 문재인에 충성하던 놈을 국힘이 보수 그러면 또 노무현과 문재인을 존경한다는 놈 아닙니까? 문재인도 못 때려잡은 놈 아니에요? 윤석열하고 한동훈이가 보수로 기어들어온 탕난이야. 뻐꾸기 하려는 놈들이야. 그것 때문에 보수가 망했어. 계엄을 일으켰어. 국가가 전쟁이 일어났어. 국민들이 내란 상태로 됐어. 그런데 아니 안철수가 정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이게 맞구나. 옮겨다닌 걸 이 자식들아 뭘 그걸 갖다가 간철수라 그러냐 너희들은? 조선일보는 이게 안철수에 대한 강력한 악성 프레임이에요. 응? 그래서 넓은 스펙트럼은 현실 정치에서 강점보단 약점으로 작용했다. 그거야 너희 공학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어? 문재인 뽑고 윤석열 뽑고 이제 이재명 튀어나오는데 그래서 그래 강성 좌파가 모여가지고 나라가 어떻게 됐고 우파도 아니야 윤석열 지지하는 이것들은 지금. 그래서 나라가 어떻게 됐어? 이것은 그 안철수의 넓은 스펙트럼은 강점보다 약점이 아니라 약점보다 강점이에요. 이걸 갖다 짓밟는 게 보수시들이에요. 그래서 안철수 보고 간철수라는 비아냥도 있고 그런데 안철수가 사실상 처음과 지금도 변함이 없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란 강점을 내세우면서 독자 세력을 구축하고 이번에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만들 거야 이 자식아. 누가? 자, 합리, 상식, 원칙의 유능함까지 안철수는 갖고 있고 야당의 견제 대상이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이걸 맞는데 좌파 진보들은 평론가 애널들은 똥구멍 애널들은 안철수의 이영도 언급하지 않아요. 안철수가 튀면은 다 날아가요. 민주, 진보, 이재명, 보수 다 날아가요. 그러니까 보수에서 엉터리 같은 놈이 대선에서 나오기를 주야장창 평론하면서 기도해요. 응? 조선일보가 안철수를 조금 칭찬하는 건지 뭔지 12.3 계엄 이후 정치권에서는 안철수를 두고 합리, 상식, 원칙으로 무장한 중도 보수의 대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중도 보수뿐이 아니에요. 합리적 보수도 그래요. 지금 현재 합리적 보수의 개혁을 외치는 자들이 안철수 접촉을 하고 있어요. 또 접촉하라 그랬어요. 곧 그게 어느 정도는 현실화가 될 겁니다. 극우 세력과 선을 긋는 행동이 중도층의 표심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유다. 당연한 거지. 계엄 탄핵 국면으로 좁혀서 보면 안철수가 자기 소신을 비교적 분명하고 일관되게 유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매우 독보적이다. 그때 형성된 이미지는 국민 눈높이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의원이다. 보수와 합리, 상식, 원칙을 중시하는 유권자의 마음속에 좋은 이미지를 형성했다. 이게 진보 평론가가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못 만들면은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야권에서도 이재명과 붙었을 때 가장 경계되는 인물을 안철수를 의원을 꼽기도 한다. 걔네들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유승민 나오면 안 돼. 유승민이 제일 우리 이재명 민주당이 위협적인 대상이에요. 그건 거짓말이라니까? 유승민은 절대 경선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유승민의 지지는 좌파 진보에서 많이 나와요. 그러니 중도 2030 보수의 합리적인 보수에서 나오는 안철수가 제일 무서운 상대예요. 그러면 민주당 놈들이 입에도 안 꺼내 안철수는 밟아버리긴 하지. 한 민주당 관계자는 비상계엄을 옹호하거나 극우 세력과 결합하는 인물들보다는 합리적인 의견을 냈던 여권 인사와 대선에서 경쟁할 때 힘들 것이란 의견이 많다. 당연한 거야. 또 안철수의 강점은 유능합니다. 그는 의사나 IT 기업 안내배 창업자고 단국대 의대학장과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역임했다. 의사로서 기업가로서 다시다음의 정치에서 발휘될 것이라는 기대가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니까 그게 한탄스럽죠. 대한민국이 썩고 뭉개진 게. 안철수를 진짜
2017년도 박근혜 탄핵, 그때 대통령 만들었어야 된다니까? 홍준표라는 놈이 나와가지고, 발증하고 다니고, 홍두야 울지 마라, 막걸리 먹고 취하고 다녀가지고, 그때 제가 그랬어요. 주변에 무조건 안철수 밀어야 된다. 나라 살리려면은. 근데 MB 아마 탑니까? 하고 드루킹으로 그냥 조작당해가지고 떨어졌죠. 그걸 지금 드루킹 작업을 하는 게 지금 국힘 내부고 민주당 애들이라니까? 안철수 또 상대 안 하려고. 안철수도 유능함이 가장 좋은 무기라는 걸 알고 있다. 응? 기존 정치권이 아닌 새로운 인물의 필요성도 꾸준히 강조하고 있다. 지금까지 직접 대선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지만 아직까지 하나 하지 않아요. 곧 해요. 제가 약속돼 곧 해요. 아직까지 직접 대선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지만 의료 대란 해결, AI 시대 먹거리 만들기,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법률가가 아니라 의사이자 IT 전문가가 필요하다면 유능한 정치인 이미지를 피력하고 있다. 앞으로 더 나올 거예요. 유능한 정치 이미지. 대표적인 게 오유한나 사건. 그 정치권에서 누구도 건드리지 않고 안철수의 캐릭터에 맞지 않은 게 지금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안철수 개헌 카드로 대권 주자 면모를 부각시켰다. 근데 당내 세력이 없다. 개헌 카드, 개헌을 보세요. 안철수의 개헌안이 대선 그 국힘놈들은 개헌을 할 생각 없어. 안철수의 개헌안이 주도될 거예요. 그거 오세훈 개헌 안 돼. 그거 누구야? 홍준표하고 김문수하고 한동훈은 개헌안도 안 나오잖아. 그 새끼들은. 꼼쟁이들은. 고고TV에 참 신조어 많이 한다. 꼼쟁이들. 근데 안철수가 당내 세력이 전무하다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보수 정당대의 이력이 짧고 정통성이 약하다. 그러니까 내놓으라니까? 홍준표, 오세훈, 김문수 내놔. 보수 정당 내에서 오랜 정치 경력이 있으니까. 백전백패. 내놔 이놈의 자식들아. 이게 당내 세력이 전무하다는 것은 김문수 당내 세력이 있어요? 없어요. 홍준표 있어요? 더 없어요. 오세훈 있어요? 없어요. 이런 식으로 당내 세력이 없다는 것은 똑같은 조건입니다. 똑같은 조건 하에서 앞으로 미래, 그건 뭡니까? 대선은 미래를 보는 거예요. 과거를 심판하고 미래를 나가는 거죠. 총선하고 다릅니다. 근데 과거 윤석열을 심판하는 대선이에요. 미래를 점수한 자가 안철수잖아요. 오세훈, 김문수, 홍준표가 무슨 미래가 있어요? 없다니까. 사람 없는 거? 그럼 경선만 통과하면은 다 모여 보수가. 그까지가 힘들죠. 그래서 안철수가 동료 의원들조차 친한 의원을 꼽기 힘들다. 친한. 그 윤상현이가 원래 친안이었어요. 안철수 편이었어요. 근데 얘가 그 계엄을 일으키니까 그냥 명태균 사건도 걸려있고 그냥 지가 살기 위해서 그냥 탄핵 반대 외치고 다니고 정광훈 찾아다니고 대구 가고 부산 가고 아이고 이놈아. 잘 될 거야. 그런데 잘 될 거야. 그 다음에 지금 안철수 좋아하는 의원들이 국힘 내에 꽤 있어요. 고고TV에 말 믿었어요. 그게 꽤 있는데 이거 이상하게 뭐냐. 거리 시위대가 그냥 세상을 장악하고 온 거야. 정광훈이나 전한길 같은 애 또 뭐 세이브 코리아 기독교계가. 그거 말이죠. 악성 바이러스예요. 아유 징글징글하다. 안철수가 다른 정당을 창당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이건 안 돼요. 늦었어. 조기 대선이 이러면 2달 이후 치를 수 있어. 시간이 촉박하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시간이 촉박해요. 근데 타임 스케줄 따라 지금 곧 움직일 거예요. 친한 게 없어도 돼. 근데 친안개가 없어도 돼. 친한 게 한동훈 게 그거 다 껍데기라니까. 나중에 보세요. 그래서 안철수가 철수한다는 인식도 극복해야 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또 안철수가 자신감과 포용을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요새 누가 계속 이런 걸 주입시키고 있어요. 자신감 가지라, 포용력이다, 사람 만나라. 누가 계속 주입시키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철수가 유약해요. 누가 몇 번 만나보니까 유약한데 그걸 불식시키려고 상당히 노력해요. 유약하고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라고 하고 있어요. 안오는 유약하고 다른 사람을 끌고 가거나 아우르는 리더십이 없다는 이미지가 있다. 그걸 계속 누가 주입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곧 변할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보수 언론이, 당내에 보수당이 그 이념도 없어요, 지금 국힘은. 그래, 좀비화된 게 안철수를 지금 배제하고 밟아버린다는 게 대단히 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자신감과 포용력 그걸 지금 요번 주부터 시작을 시키고 안철수가 하고 있을 거예요. 할 거예요. 고고TV 아니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화이팅 힘!